나는 오랫동안 대화를 잘한다고 믿었다. 말을 아끼지 않았고 설명하는 데 익숙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고 나서야 알았다. 대화에는 순서가 있다는 걸. 말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살펴야 했다는 걸. 오늘은 이 나이에 배운 대화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평생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이었다. 침묵을 불편해했고 말이 없으면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늘 먼저 입을 열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누군가 말이 없으면 대신 상황을 정리했고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이유를 설명했다. 그게 배려라고 믿었고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말하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진다고 배워왔다. 그래서 나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말을 하면 할수록 어른이 되는 줄 알았고 설명할수록 관계가 단단해진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오랫동안 나를 지탱해 주었다. 아내와의 대화에서도 나는 늘 먼저 말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묻기보다는 내가 겪은 일을 먼저 풀어놓았다. 내 생각을 말했고 내 판단을 설명했다. 아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려 하면 나는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었다. 조언을 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익숙했다. 그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보다 빨리 정리해 주는 게 낫다고 여겼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대답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날도 특별한 날은 아니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이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하루를 마무리하던 시간, 아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별로 큰 이야기도 아니었다. 요즘 마음이 조금 지친다는 이야기, 사소하지만 계속 마음에 걸리는 일들. 그 말들은 해결을 바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들어주길 바라는 말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나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왜 그렇게 느끼는지,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이유, 내가 보기엔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 말은 술술 나왔고 나는 스스로 차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말을 마치고 나서 아내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울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말이 닿지 않은 얼굴이었다. 나는 그 표정을 오래 바라보지 못했다. 괜히 물을 마시고 고개를 돌리고 화제를 바꾸었다. 그 순간에도 나는 생각했다. 내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라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었고 현실적인 조언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불편했다. 그 불편함의 이유를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왜 대화가 끝난 뒤에 이렇게 공기가 무거울까? 말은 다 했는데 뭔가 빠진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깊이 붙잡지는 않았다.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겼고 나이가 들면 예민해진다고 스스로를 달랬다. 나는 여전히 말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믿고 싶었다. 왜냐하면 그 방식을 버리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 자신을 부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다. 필요한 말만 했고 더 이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나는 그 조용함을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여겼다. 대화가 줄어드는 건 나이 탓이라고, 다들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어제의 장면이 떠올랐다. 내가 말을 이어가던 순간, 아내가 입을 다물던 순간, 그 두 장면이 계속 겹쳐졌다.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다. 대화에는 순서가 있다는 걸. 말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라는 걸.
나는 여전히 대화를 말하는 것이라고만 이해하고 있었다.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대화가 끝난 뒤에 침묵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아직 몰랐다. 내가 평생 대화의 순서를 거꾸로 살아왔다는 걸. 갈등은 갑자기 폭발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조용히 조금씩 자리를 넓혀갔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집은 여전히 평온했다. 식사는 제때했고 서로의 일정을 묻는 말도 오갔다. 특별히 다투는 일도 없었다. 그런데 대화의 결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말이 오가며 하루가 정리되었다면 이제는 말이 오가도 마음은 남지 않았다. 나는 그 차이를 처음엔 알아채지 못했다. 말은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느꼈다. 말은 있었지만 대화는 사라지고 있었다는 걸. 아내는 점점 말을 아꼈다. 내가 먼저 말을 꺼내면 대답은 했지만 더 이상 이야기를 넓히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내 말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을 텐데 이제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끝났다. 나는 그 반응을 존중이라고 착각했다. 내 말이 잘 전달되었다는 신호라고 믿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 말이 닿지 않으니 더 말할 이유가 없어졌던 것이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왜냐하면 나는 늘 말로 관계를 만들어 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 말은 불만도 공격도 아니었다. 다만 멀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말 같았다. 나는 그 말에 바로 반응하지 못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예전 같았으면 이유를 설명했을 것이다. 바빴다. 피곤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 하지만 그날은 그런 말들이 입에 붙지 않았다. 말하면 더 멀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나에게도 낯설었다. 침묵이 길어지자 아내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느꼈다. 말을 하면 더 어긋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그 사이에서 나는 갈팡질팡했다. 말하지 않으면 무책임한 사람 같았고, 말하면 또 상처를 줄 것 같았다. 그 갈등은 나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다. 대화는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다. 나는 자주 과거의 나를 떠올렸다. 예전에 나는 왜 그렇게 말을 쉽게 했을까? 왜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을까? 그때는 몰랐다. 상대가 말을 꺼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많은 용기를 낸 순간일 수 있다는 걸. 나는 늘 말의 내용만 보았지, 말이 나오기까지의 마음은 살피지 않았다. 해결책을 주는 게 최선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들어주는 게 먼저였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갈등은 대단한 사건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대신 일상 속에서 조금씩 쌓였다. 함께 앉아 있어도 각자 다른 곳을 보는 시간, 말을 꺼냈다가 삼키는 순간들, 필요 없는 말만 오가는 저녁들. 나는 점점 말 앞에서 망설이게 되었다. 말이 나오기 전 이 말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 질문은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보다는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조심스러움은 때로 거리로 보인다. 나는 그 거리를 줄일 방법을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늘 내 말이 끝나기 전에 답을 해. 그 말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정확했다. 나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내가 대화를 잘한다고 믿었던 이유가 사실은 말을 잘한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라는 걸. 대화는 말의 양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라는 사실을 그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조용해졌다. 말을 줄였기 때문이 아니라 말을 꺼내는 게 두려워졌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무엇을 말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그 선택이 옳은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쉽게 말할 수는 없었다.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나를 다른 자리로 밀어내고 있었다. 그때 나는 아직 몰랐다. 이 침묵이 나를 무너뜨릴지 아니면 바꿔놓을지. 결정적인 순간은 예상과 달리 아주 평범한 날에 찾아왔다. 큰 다툼도 감정이 폭발하는 사건도 없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던 날이었다. 저녁이 되었고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텔레비전 소리는 작게 흘러나왔고 집안은 조용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조용함이 불편해서라도 내가 먼저 말을 꺼냈을 것이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별일은 없었는지, 괜히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라도 공기를 채웠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그러지 못했다.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이 나오기 전에 마음이 먼저 멈췄다. 나는 아내를 힐끗 바라보았다. 아내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그 모습이 낯설었다. 예전에는 아내의 표정을 보면 바로 말을 던졌다.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내가 도와줄까? 그 질문들은 관심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성급함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나는 그 질문들을 삼켰다. 말을 꺼내는 대신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침묵이 생각보다 견디기 힘들었다. 말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때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은 내가 말을 꺼내면 이미 답을 준비하고 있어. 그 말은 조용했지만 깊이 박혔다. 나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정하려다 멈췄고 변명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동안 수없이 해왔던 말들이 그 순간에는 모두 어색해졌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대화를 끝내는 사람이었다는 걸.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결론을 내려버리고 감정을 정리해버리고 상황을 닫아버리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선명해졌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오래 앉아 있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마음속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나는 책장 앞에 섰다. 오래전부터 곁에 두고 읽어왔던 정약용의 글을 꺼냈다. 젊은 시절에는 현실을 배우기 위해 읽었고, 중년에는 책임을 배우기 위해 읽었던 책이었다. 그날은 마음을 들여다보기 위해 펼쳤다. 그리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말은 앞서지 말고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그 문장은 나를 꾸짖지도 위로하지도 않았다. 다만 내가 놓치고 있던 순서를 조용히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말이 앞서지 말고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그동안 나는 늘 반대로 살아왔다. 말이 먼저였고 마음은 나중이었다. 상대의 마음을 살피기 전에 내 말부터 꺼냈다.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게 대화라고 착각했다. 그 착각이 얼마나 오래된 것이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다. 나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마음 한쪽이 무너졌다. 내가 자랑처럼 여겨왔던 능력이 사실은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대화의 순서를 다시 생각했다. 말하기 전에 들어야 했고,
해결하기 전에 느껴야 했으며 정리하기 전에 공감해야 했다. 그런데 나는 늘 그 순서를 건너뛰었다. 그래서 대화는 빨랐지만 마음은 닿지 않았다. 그 깨달음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길을 보여주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이라도 순서를 바꿀 수 있다면 대화는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말 앞에서 더 오래 머물게 되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상대의 표정을 먼저 살폈다. 말의 내용보다 말이 나오기까지의 마음을 보려고 애썼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고 느렸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대화가 아닌 관계를 보고 있었다. 침묵은 더 이상 공백이 아니었다.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되었다. 그날 나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대화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다. 갑자기 말수가 줄어든 건 아니었다. 오히려 말을 해야 할 순간과 하지 않아도 될 순간을 구분하려 애쓰게 되었다. 예전에 나는 말이 떠오르면 곧바로 입으로 옮겼다. 그게 솔직함이라고 믿었고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말이 떠오른 뒤에 한 번 더 머물렀다. 이 말을 지금 해야 하는지, 이 말이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말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한 말인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 질문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나를 정직하게 만들었다. 아내와의 대화에서도 변화는 천천히 나타났다. 나는 더 이상 대화를 주도하려 하지 않았다. 말을 꺼내기보다 아내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다. 예전 같았으면 그 기다림이 불안했을 것이다. 침묵이 길어지면 괜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았고 분위기를 풀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침묵을 견디기로 했다. 침묵이 꼭 나쁜 건 아니라는 걸, 그 안에도 마음이 흐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내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나는 끝까지 듣는 연습을 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내 경험을 덧붙이지 않았다. 그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듣고 있는 동안에도 내 안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말들을 꺼내지 않고 잠시 눌러두었다. 그 순간마다 나는 대화의 순서를 다시 떠올렸다. 말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라는 순서.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내 말이 시작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붙잡았다. 신기한 변화가 생겼다. 말을 줄였는데 오히려 더 많은 걸 알게 되었다. 아내의 말 속에 담긴 감정, 말하지 않은 부분에서 드러나는 마음의 결,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놓쳐왔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대화가 끝나면 항상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제에는 결론이 있어야 하고 대화에는 답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안다. 어떤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나야 하고 어떤 말은 공감으로만 남아도 충분하다는 걸 배웠다. 이 나이에 이런 걸 배운다는 게 늦은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묻기도 했다.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꿨다. 지금이라도 배우지 못했다면 남은 시간 동안 계속 같은 순서로 대화를 했을지도 모른다. 말이 먼저 나가고 마음은 뒤늦게 상처받는 대화를 반복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니 늦게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대화의 순서를 바꾼다는 건 단순히 말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이었다. 나는 이제 대화를 이렇게 정의한다. 대화는 말을 주고받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살피는 과정이라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듣는 사람이 되기로.
한 선택은 나를 훨씬 조용하게 만들었지만 관계는 오히려 단단해졌다. 예전처럼 모든 걸 말로 풀지는 못해도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순간들이 늘어났다. 그 순간들이 쌓이면서 관계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물론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다. 여전히 말이 먼저 튀어나오려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이 말의 순서는 맞는가? 마음을 충분히 살핀 뒤에 나오는 말인가? 그 질문이 나를 멈추게 하고 다시 듣게 만든다. 대화의 순서를 배운다는 건 평생 반복해야 할 연습이라는 걸 이제는 안다. 이 나이에 배운 대화의 순서는 단순하다. 듣고, 느끼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 그 순서를 지키는 게 늘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 순서를 잊지 않으려 한다. 말이 앞서지 않도록, 마음이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나에게는 가장 어른다운 선택처럼 느껴진다. 이제 나는 말을 먼저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살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말보다 먼저 마음을 살피는 것이 대화다. 오늘은 대답하기 전에 끝까지 들어보세요. 당신은 대화에서 언제부터 말이 먼저 나왔나요? 그 순간을 댓글로 조용히 남겨주세요. 오늘 딱 한 번 이 한마디를 써보세요. 지금은 듣는 게 먼저인 것 같아. 이 나이에 배운 대화의 순서는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법이었습니다.